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오늘 민주당 거부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및 다른 데 언론들의 사설에는 이 거부권이 전부 다 이게 망국의 길이라는 그런 뜻을 보이면서 이토록 민주당을 성토한 거는 여태까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는요. 자, 모렴치한 민주당에게 이제 국민이 일어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사설에서 말이죠. 모렴치한 다수당, 소위 민주당에 국민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제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하자는 거 이제 망가뜨려 버리지. 민주당을 아주 폭삭 주저봐 앉혀버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이 일어선 겁니다. 이자들, 민주당 이자들 있죠. 이 양곡법 있지 않습니까? 이자들은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양곡법을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저희들이 이제 야당이 되니까 문재인이 나가고 나니까 이제 강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쓸개가 있는 자들입니까? 이러고 뭐 하루에 3번 밥 먹겠죠?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을 누리겠죠? 그리고 수당을 받겠죠? 연봉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국민의 세금을 파먹죠? 이런 자격이 있습니까? 국가 파괴하고 국민 파괴하면서 이런 세비를 받고 거기다가 의원 보좌관이 뭐니 잔뜩 부려먹으면서 이게 국민 세금으로 이런 자들을 세금으로 매겨야 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조선일보 사설 말이 맞습니다. 이제 모렴치한 민주당에게 국민이 일어서서 거부권을 행사하자. 예, 국민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런 제아의 사설이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제의를 요구, 다시 말하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잘한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거부권이 줄을 이을 겁니다. 왜? 지금 남아있는 게 방송법, 악법, 방송법 개정안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간호사법, 뭐 줄줄이 있습니다. 뭐. 그것뿐입니까? 뭐 노란봉투법, 민노총법 뭐 해가지고 줄줄이 있습니다. 이제는 거부권을 계속 해야 되는데 거부권을 계속만 하면서 국민의 속을 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비상령 발동을 즉 소위 말해서 입법 구태타는 이미 실행했습니다. 169석이. 이미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이자들을 용서할 수 없고 하나의 징벌하는 방법은 딱 하나 비상령 내서 해산시키는 겁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을 민생을 돌볼 자격이 없습니다. 오로지 아는 거는 뭐냐? 이재명 보호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누굽니까? 범죄 혐의자 아닙니까? 범죄 혐의가 하나입니까? 수십 개 되잖아요. 이런 자들을 옹호하는 그 민주당 이제 거부하자. 오늘 언론의 대부분의 사설들이 이 거부권을 말하면서 이런 기조입니다. 이제 국민이 민주당을 거부하자.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자. 이 말은 다시 말하자 없애버리자는 뜻 아닙니까? 양곡법은 처리 절차와 내용 모두가 문제가 큰 법안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죠?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위안부 재단 관련 비리로 출당된 무소속 윤미향을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에 넣는 꼼수까지 썼습니다. 참 이 윤미향 묘한 사람입니다. 네, 용도가 참 많군요. 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니까 다시 윤미향을 이용해서 본회의에 직접 회부했습니다. 이렇게 여야 간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는 이 법을 내용도 부실하거니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반시장적이고 이건 바로 말해서 사회주의법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반시장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데 이걸 허물어뜨리겠다는 바로 꼼수입니다. 이 법은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전량 사들이자는 겁니다.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매년 10여만 톤이 사료라든가 이런 걸로 처분이 됩니다. 왜? 국가가 사들여가지고 쓸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1, 2년 놔두면 이거 썩어버리니까. 쌀 매입에 매년 1조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세금입니다.
이 국민 세금을 퍼부어야 하는 거.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의 기조가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이랬잖아요. 국민의 혈세. 이거는 철저히 하겠다. 이게 한 거 바로 이겁니다. 국민의 혈세가 1조 원이 들어갑니다. 1조 원. 예? 국가 재정에 부담 줄 뿐더러 국가 파괴적 재정입니다. 이게 쌀 과잉 생산 부추기고 하면은 이제 썩어 남아 돌아갈 거. 이건 지금도 사료로 쓰고 있는데, 아니 쌀을 사료로 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 사들여 가지고 썩으니까, 썩으면 사료로밖에, 썩기 바로 직전에 사료로밖에 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썩기 전에 시간 딱 될 때 빨리 사료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료로 이렇게 주고 있는 이런 쌀 과잉 생산을 계속 부추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농민들한테는 표를 얻겠다는 겁니다. 이 포퓰리즘, 표를 얻겠다. 농촌에는 우리는 당신네 과잉 생산된 쌀을 갖다 사들여서 당신들이 손해가 없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 정부가 이런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 조선일보 사설자가 얘기했듯이 국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단체로 큰 상선을 태워가지고 베네수엘라에 입성시켜서 거기서부터 한번 좀 배우라고 말이죠.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망했나, 너희들이 하는 짓이하고 어떻게 같냐 틀리냐 한번 연구 검토 좀 하고 오라고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국가 재정의 과도한 부담,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국가 파괴의 목적입니다, 이게. 오히려 농민단체에서도요, 아니, 이렇게 쌀 과잉 생산하면 쌀값이 더 떨어지면 우린 더 죽어요 하고 단체들이 반대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왜? 우선 관계 꽃감이라고 말이죠. 농민들은, 우리를 위해서, 다 술 사준대. 쌀을 사준대. 그러니까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민주당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이 말이야, 이 대통령이 이걸 못하게 한단 말이야. 우리가 쌀을 생산하기가 더 쉬운데 막 뭐만 많이 심으면 되는데, 이런. 그러나 40여 개 농민단체가요 반대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쌀값이 확 떨어져 버리면 이제 농민들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했지만 아랑곳 없습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들 잘 아시다시피 아침에 빵 먹는 사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육류, 야채, 다른 음식을 먹는 게 많아가지고 쌀을 안 먹습니다.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쌀 경작 면적을 줄여가야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작물들, 아주 실효성 있는,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농수산부에서 연구하는 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는 무슨 작물, 뭘 심어야 되고, 어떻게 바꿔야 되고, 다 요즘은 교육을 다 시켜줍니다. 모든 게 다 스마트하게 다 이루어지는데, 이 자들은 농촌에 니은자도 모르는 자들이 나서가지고 민주당의 이 식량 안보 주장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요, 식량 수입이 봉쇄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조차도 식량 수입이 봉쇄된 곳 없습니다. 문재인도요, 이 법에 반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리고 문재인이 딱 이제 집권한 게, 권력이 딱 떠나니까 통화해가지고 양곡으로 밀어라, 양곡으로 밀어라,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측컨대. 당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저거들 사람. 예.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시에 쌀의 공급 과잉과 정부의 의존도가 커지는 부작용의 발생이 상당히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때도 압도적 의석을 보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을 추진도 안 했습니다.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이런 게 한두 개입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해야 한다는 법안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쉽게 못 바꾸게 하는 방송법, 불법 파업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 노란봉투법, 해가지고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줄줄이 간호사법, 쫙 줄을 잇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이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노동자 농민을 위해 한 일이다 하는 것을 표현해가지고 표를 끌어들이게 하는 포퓰리즘입니다. 생색내고 이걸 거부한 대통령의 정치적인 부담을 씌워주자. 이건 이 계산은 딱 간단한 겁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이런 작태를 몇 번이나 더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자, 모렴치한 국회 다수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대통령 거부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거부권이란 바로 이 조선일보 사설자를 저는 100% 지지합니다. 대통령은 비상명령을 내려야 되고 국민들은 민주당 거부권을 선언해야 됩니다. 민주당 자체를 거부한다. 선언문. 그 대회를 국민대회를 열어야 됩니다. 민주당은 저건 정당이 아닙니다. 저거는 몰이당입니다. 몰이당. 몰입애들이 모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국가를 파괴하는 저런 것을 국회의안으로 내겠습니까? 한 달에 세비를 포함해서 연봉 2억 얼마를 받고 그다음에 특권을 몇백 개를 누리면서 말이죠. 이거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이 민주당 때문에 국민들이 가슴이 녹아내리는 지금 이 계절, 분노의 계절, 이 분노를 어떻게 삭혀야 될지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으로 안 됩니다. 비상명령 내려야 됩니다. 비상명령은 헌법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국가의 비상 중에 가장 비상시입니다. 의회 구태타. 아니 구태타라는 건 의회 구태타, 사법 구태타 다 있지 않습니까? 사법 구태타는 만약에 사법부가 오버하면은 그건 사법 구태타고 그건 진압해야 됩니다. 국가가. 또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입법 구태타 했잖아요. 진압해야 됩니다. 입법 구태타가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이미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검수완박법 헌법을 파괴했지 않습니까? 공수처법 헌법을 파괴했지 않습니까? 경희대학교 법전원 석자 교수, 문재인의 은사, 경희법대 헌법학 교수였던 허영 교수, 대한민국 헌법계 1인자입니다. 이분이 문재인에게 이거는 위헌이다. 공수처법은 위헌이다. 검수완박 이거는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 파괴하는 것이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했는데도요. 그들은 강행했습니다. 헌법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헌법은요. 최상위법입니다. 밑에 법률은 법률이지만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고 일반법은 과반수입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헌법은 절대 고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소위 중대한 최상위법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걸 맘대로 부셔버립니다. 아니 그냥 그게 반헌법적이죠. 그러니까 국가 반역을 하는 거, 헌법을 어긴다는 파괴한다는 거는 국가 반역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이 일어나서 이 조선일보 사설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대통령 거부권이 이제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저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딱 하나다는 거죠. 대통령 거부권은 나올 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대통령 거부권이 아니라 국민들 거부권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일어서서 민주당 자체를 갖다 파괴해버려야 됩니다. 분쇄해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해서 국가적 사업으로 국민들이 동참해서 이 민주당을 파괴해야 되겠습니다. 이렇지 않으면은 이 국민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다수당이 가장 이 사설자는 이렇게 말미를 치고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이 두려워하는 게 대통령 거부권이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국민의 거부권 아니냐. 이 말미를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언론의 기조가 지금 그렇습니다. 오죽하면들 그렇게 하겠습니까? 친야당 신문까지도 거부권에 대해서 침묵을 그들은 이러라 저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입 닫고 가만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제 국민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가 됐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이 거부권을 하면요.
저 갈 때 올 때가 있습니까?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